나는 ICU 병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장남 지훈은 서류를 쥐고 서 있었고 딸 수미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전화기를 만지작거렸다. 아빠가 죽으면 재산은 어떻게 돼? 너 혼자 다 챙기려는 거 아니야. 수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끝낸 상태였다. 한 달 전 의사가 암 진단을 내린 날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150억 원의 재산 회사 지분, 아파트, 주식 전부를 비밀 재단으로 이전했다. 자식들에게 남길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척했지만 실은 나의 돈을 사랑했다. 지훈은 대학 때부터 사업 자금을 요구하며 나를 착취했고 수미는 결혼 후에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손을 벌렸다. 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가족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본성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병실 안에서 나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30년 전 나는 빈손으로 시작해 건설 회사를 키웠다. 아내가 죽은 후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바쳤다. 지훈은 명문대에 보냈고 수미는 해외 유학을 시켰다. 그 대가로 그들은 나를 돈줄로만 보았다. 지훈의 사업 실패 때마다 내가 메워주었고 수민의 이혼 소송 비용도 내가 냈다. 아빠, 이번만 도와줘. 나 없으면 가족이 무너져. 지훈의 말은 항상 그렇게 시작됐다. 나는 그 말을 믿으며 버텼다. 하지만 암 진단 후 그들의 태도가 변했다. 방문 횟수가 줄었고 대화는 재산 이야기로만 흘렀다. 나는 고통을 참으며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쌓인 배신감이 나를 변화시켰다. 처음에는 그냥 죽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왜 내가 포기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임랭 콩큐도옥 AI. 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의 약함을 이용해왔고 이제 내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할 차례였다.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처리했다. 재단은 자선단체로 위장됐지만 실은 내 통제하에 있었다. 자식들이 알면 소송을 걸겠지만 나는 이미 증거를 준비했다. 그들의 과거 거래 지훈의 불법 자금 세탁, 수민의 세금 탈루를 모아두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사회의 도덕과 법을 이용한 조용한 파괴였다. 병원 복도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빠의 유언장 어디 있어? 빨리 찾아야 해. 지훈이 속삭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살아남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는 걸. 나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약했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자식들은 여전히 나를 잡은 노인으로 보았다. 아빠, 건강 챙겨. 우리가 곁에 있을게. 수민의 말은 위선적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이제 관찰할 시간이었다. 그들의 일상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는 거다. 지훈은 회사에서 내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사진과 접촉해 지분을 요구했다. 나는 비밀 녹음기를 설치해 그 대화를 들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테니 제가 맡아야죠. 그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다. 수미는 새 남자와 만나며 내 돈으로 쇼핑을 즐겼다. 나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비용은 컸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정보는 프라이슬러스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밤마다 미러를 보며 물었다. 너는 아직 인간인가?
고통은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도두도 있었다. 그들은 내 피를 이은 자식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배신을 떠올릴 때마다 그 도두는 사라졌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이미 썩어 있었다. 퇴원 후 첫 주, 나는 집안에서 그들의 방문을 기다렸다. 지훈이 먼저 왔다. 아빠, 회사 일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빛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너의 사업은 어때? 아직도 자금이 필요하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돼요. 곧 갚을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갚을게. 내 인생을 갚아야 할 텐데. 나는 재단을 통해 돈을 움직였다. 표면상으로는 자선 활동이었다. 병원에 기부하고 고아원에 지원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계산이 있었다. 지훈의 사업 파트너를 매수했다. 익명으로 접근해 그의 불법 거래를 폭로할 증거를 사들였다. 비용은 5억 원. 운의 인생의 일부를 팔아넘긴 기분이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옳은가? 하지만 다음 날 수민의 메시지를 보니 확신이 생겼다. 아빠, 명품 가방 사줘. 스트레스 풀려고. 관찰은 계속됐다. 나는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했다. 가짜 계정으로. 지훈은 클럽에서 여자들과 사진을 올렸다. 수미는 여행 사진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삶은 나 없이도 화려했다. 나는 그걸 보며 분노를 키웠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기다림의 예술이다. 나는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 준비를 했다. 그들의 세금 탈루를 국세청에 신고할 계획이었다. 익명으로.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형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처였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한 계산기처럼 됐다. 친구들은 자식들을 용서해라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용서는 약자의 선택이야. 왜 내 인생은 그들 때문에 망가졌다. 암은 스트레스에서 왔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그들의 요구가 나를 병들게 한 거다. 수민이 방문했다. 아빠, 건강해 보이네. 다행이야. 그녀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나는 차를 따라주며 물었다. 새 남자친구는 어때? 그녀는 당황하며 웃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남자는 기혼자였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을 봤다. 나는 그 정보를 보관했다. 아직 쓸 때가 아니었다. 지훈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매수한 파트너가 계약을 파기했다. 그는 화가 나서 전화했다. 아빠, 도와줘. 이번엔 진짜야. 나는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다. 그의 절박함을 보며 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자멸인가?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내 심리를 기록했다. 오늘 지훈의 눈빛을 봤다. 공포가 보였다. 나도 그랬었지. 글을 쓰며 나는 변화를 느꼈다. 감정이 무뎌졌다.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됐다. 이웃조차 의심했다. 복수는 나를 고립시켰다. 한 달 후 국세청 조사가 시작됐다. 지훈의 회사에 세무감사 통지가 왔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아빠, 누가 신고한 것 같아. 나는 모르는 척했다. 글쎄,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이야.
국세청 조사는 지훈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집으로 와서 하소연했다. 아빠, 이건 음모야. 누군가 나를 노려. 나는 차분히 듣고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그는 부정했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불법 자금 이동 기록. 나는 그걸 변호사에게 맡겼다. 수민의 차례였다. 그녀의 새 남자친구 기혼자의 아내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사진과 함께. 당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어요. 간단했다. 그 후 수민의 삶이 흔들렸다. 그녀는 울면서 왔다. 아빠, 누가 나를 미워해? 나는 위로했다. 세상이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그녀의 고통이 내 상처를 메워주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도두했다. 밤에 꿈을 꾸었다. 아내가 나타나 멈춰라고 말했다. 나는 깨어나 울었다. 나는 괴물이 됐어. 하지만 아침이 되니 그 감정은 사라졌다. 그들의 배신을 떠올렸다. ICU에서 들은 말, 아빠 죽으면 재산 어떻게 돼? 그 말은 나를 앞으로 밀어붙였다. 복수는 점점 복잡해졌다. 나는 지훈의 이 사진을 만났다. 은밀히. 지훈은 신뢰할 수 없어. 증거가 있어. 그들은 동요했다. 회사 지분을 재단으로 넘기도록 유도했다. 법적으로 완벽했다. 지훈은 모르게. 수미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이전 남편과. 나는 그녀의 변호사를 매수했다. 아니,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의 세금 탈루를. 소송은 그녀에게 불리해졌다. 그녀는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내 건강은 악화됐다. 약을 먹으며 버텼다. 복수는 에너지를 소모했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왜 이렇게 해? 가족이잖아. 왜? 나는 대답했다. 가족.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봤나? 그의 눈빛이 변했다. 나를 두려워했다. 지훈이 파산 직전이 됐다.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 아빠, 살려줘. 나는 말했다. 내가 날 살렸나?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이 끝난 기분이었다. 수민의 남자친구 스캔들이 터졌다. 언론에 나왔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아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에 울렸다. 나는 침묵했다. 이제 그들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훈이 물었다. 아빠가 한 거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공포가 보였다. 복수는 위험해졌다. 그들이 반격할 수 있었다. 나는 대비했다.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겼다. 변호사는 이제 그만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임랭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지훈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나를 감시했다. 나는 알았다. 내 집에 도청기가 설치된 걸 발견했다. 똑똑하네,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 도청기를 이용했다. 가짜 정보를 흘렸다. 재산은 은행에 있어. 그는 그걸 믿고 움직였다. 수미는 나를 고소하려 했다. 아빠가 내 삶을 망쳤어. 그녀의 변호사가 왔다.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그녀의 과거 마약 사용 기록을 폭로했다. 익명으로. 소송은 취하됐다.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외출할 때마다 뒤를 돌아봤다. 파라노이아였다. 이게 복수의 대가야, 나는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이 내 연료였다. 지훈의 회사가 파산했다. 그는 빚더미에 앉았다. 채권자들이 쫓아왔다. 그는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인터폴에 신고했다. 그의 불법 거래 때문에. 수미는 사회에서 추방됐다. 친구들이 떠났다. 그녀는 알코올에 빠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방문했다. 아빠, 왜?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왜?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보며 나는 변화를 느꼈다. 만족감이 사라졌다. 대신 공허가 왔다. 나는 누구야?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단계였다. 재단을 공개했다. 모든 재산을 자선으로 돌렸다. 언론에 발표됐다. 김민호 씨, 150억 기부 기사가 나왔다. 자식들은 충격받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지훈이 돌아왔다. 체포됐다. 공항에서. 수미는 재활원에 갔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이제 끝이었다. 하지만 내 인생도 끝났다. 친구 없고, 가족 없고, 홀로. 체포된 지훈을 면회했다. 유리창 너머로. 아빠, 왜 나한테 이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날 그렇게 대했으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가족이야. 나는 웃었다. 가족. 내가 그 말을 할 자격 있어? 수미는 재활원에서 편지를 보냈다. 아빠,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읽고 찢었다. 용서는 없었다. 그녀의 고통이 끝나면 내 복수도 끝난다. 언론이 나를 취재했다. 왜 기부하셨나요? 나는 대답했다. 자식들에게 남길 게 없어서. 그 말은 이중적이었다. 그들은 알았다. 내 건강이 다시 악화됐다. 재발이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복수가 나를 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이게 내 선택이야. 밤에 꿈을 꾸었다. ICU에서 그들의 목소리. 아빠 죽으면 그 소리가 반복됐다. 나는 깨어나 중얼거렸다. 나는 살아. 그들은 이제 바닥이었다. 지훈은 감옥에서, 수미는 빈털터리. 나는 그들의 뉴스를 봤다. 만족. 아니. 그냥 사실.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너희 인생은 이제 내 손에 달렸어. 그게 끝이었다. 내가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이번엔 회복 불가능. 자식들은 오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빴다. 지훈은 변호사 비용을 구걸했고, 수미는 거리에서 살았다.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재단을 해체해. 그들에게 조금 주게 둬두었다. 하지만 취소했다. 아니, 끝까지. 그들의 소식을 들었다. 지훈이 자살 시도. 수민이 매춘. 과장. 아니, 사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이게 복수인가? 모든 게 끝났다. 지훈은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인생은 망가졌다. 수미는 재활 후 사라졌다. 나는 집에서 홀로 기다렸다.
그들은 오지 않았다. 마지막 날,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이게 옳았나? 정말 가족이었을까?